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14일 월요일에 드디어 불매운동 관련주의 결말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한일 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불매운동이 또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새 총리와 이거 불매운동 관련주 이야기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14일 날 투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 정권, 국회에서는 스가 요시히데로 확정이 거의 지어졌어요. 투표는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발생 사안이 정권 교체냐? 아닙니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듯이 일본의 정권이 새로운 당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승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베 밑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었던 스가 요시히데가 그대로 넘겨받게 되는 것이고 포스트 아베이긴 한데 아베가 실패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다 짊어지고 가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은 그냥 아베가 짊어지고서 사퇴하게 되는 것이고 스가는 이제 새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민당의 새 출발을 위한 절차인 것이고 원래는 아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그냥 권한대행 개념으로 해서 간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본의 총리는 연임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 대통령제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냥 승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가 역시도 아베처럼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가서 얘기해 볼 건데 스가가 이제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위임을 할 거예요. 임명을 할 건데 그 임명되는 사람이 이제 스가 뒤를 이을 만한 차기 총리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5년 뒤일지 6년 뒤일지 10년 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는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모나미나 신성통상 오늘 시간 내에서 올랐어야 됐는데 시간 내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다소 멀어져 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불매운동 테마가 돼버린 것이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처럼 반짝였다가서 장 마감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음봉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14일날 장중에 발표될지 오후 끝자락에 가서 장 끝나고 나서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장 끝나고 발표된다라고 하면은 월요일 날에는 상승 마감 할 수는 있어도 그 다음 날에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것도 있어요. 아베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없어요. 이번에 새롭게 부임될 가능성이 높은 스가 요시히데는 한국을 배척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 인물들만 골라서 아베가 오른팔 왼팔로 뒀기 때문에 달라질 건 없습니다. 더 달라질 게 없어 라는 점에서 모남이나 신성통상에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없고요. 오히려 혹시라도 요시히데가 한술 더 떠가지고 한일 관계 악화 쪽으로 기름을 쏟는다라고 하면은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리 잡았다라기보다는 부임된 지 얼마 안 돼서 외교적으로 좀 잡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연임하는데 좀 안 좋은 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굳이 임명되자마자 차기 총리로 들어서자마자 진두지휘권 지휘봉을 잡지마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결국에는 모남이나 신성통상이나 주가가 이번에 단기 고점을 찍고 N자 형태로 해가지고 추세를 이어가다가 스가가 이제 슬슬 한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요 기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짧진 않을 것 같아요. 깁니다. 최소 6개월? 스가의 마음이나 아니면 자민당의 행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국 내에서 잡음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외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슈를 입슈로 덮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국내 정권이랑 다를 바가 없긴 한데 얘네도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이슈가 터졌을 때 여기서 또 신고가 가는 최근에 발생됐었던 이러한 패턴 또 나오느냐, 그럴 보장은 없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에 경상수지가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 내지는 여행 금지, 이런 것들은 당장은 일본이 아쉬워서, 자기네들이 아쉬워서 해제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매운동 심리가 낮춰지진 않겠죠. 그런 것들 무시하고서 그냥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지만 이전처럼 2019년도에 발생됐던 그 이전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돌아가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만만한 게 일본이다 보니까 다시 뭐 2021년, 2022년 봄 시즌 돼가지고 벚꽃 시즌 돼가지고는 많이들 놀러 가실 것 같고요. 뭐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연결되는 거는 여행주나 항공주인데 일단 당장 이거랑 엮어서 볼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일본 쪽에서 여행 제한, 여행 금지나 뭐 한국에 대한 배척 푼다라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요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월요일에는 14일 월요일에는 단기 고점 찍고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월요일날 당장 하락하진 않더라도 월요일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 여기서 만약에 더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미끼예요, 미끼.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도 찬스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혹여라도 워낙에 기대감이 컸었던 7월 말 8월 초에 이때 물리셨다라고 하면은 손실 생각하지 마시고서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목표가는, 목표가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번에 단기에 고점을 찍을 만한 가격은 9,000원, 모나미는 9,000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신성통상은 모나미에 비해서 탄력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얘 역시도 2,200원 전후에서 좀 단순하죠.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발생됐었던 고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 고점이 형성되고 고점이 찍히고서 하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 다음번에 발생될 수 있을 만한 한일 갈등은 스가의 행보에 달려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당장 일본이 공방을 취해야 할 만큼 그런 정치적인 상황도 아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볼 거는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 그리고 입출국 제한이 좀 완화되고 그 상황까지 확인되고 나서 스가 정부의 방향, 그걸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뭐 3개월이 걸릴지 4개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스가의 행보가 아베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한일 관계 개선도 없다.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수는 있지만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게 있느냐, 일본 쪽에서 꺼내들 한국 제재 카드가 있느냐, 없다라는 점에서 더 이상 오를 만한 포인트는 없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더라도 모나미나 신성통상에 대한 의견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질문하실 게 없어요. 여기에서 내용에 다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추후에 스가 총리의 정부에서 연임했을 때 추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일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